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말로 포문을 열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사부터 올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삶이 기구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저에게도 크나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네요. 쭉 살아온 이야기를 풀자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고생 많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워낙 밝고 힘든 일이 쏟아진다고 해도 늘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겠지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터라 티가 나질 않았었나 봐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별을 하셨거든요. 너무 어릴 때라 어렴풋이 아버지에 대한 잔상은 남아있지만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진 않더라고요. 엄마, 내가 항상 아버지 얼굴을 웃고 있는 이 사진으로만 기억을 해서 그런 건지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와도 항상 이 얼굴인 거 있지? 아빠 사진 좀 많이 찍어 놓지 그랬어. 웃는 얼굴 말고 화난 얼굴, 우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 다 어떤 표정일지 궁금한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겠니?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비디오 카메라라도 빌려서 뭐라도 남겨놓는 건데 좀. 나도 아쉬워 죽겠다. 늘 이렇게 구김살 없이 웃고만 있으니까 세상 걱정은 나한테 다 떠넘기고 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도 엄마랑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지 뭐야.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고 해서 내가 뭐 사랑을 반쪽만 받고 자란 것도 아니니까. 그래 맞다. 너한테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네 편이 한 사람 더 있잖니. 내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리 헌신적으로 너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내가 사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건 마음 아프지만 자식 안 낳고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지. 홀몸에 애까지 키웠어 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모가 자식이 없는 덕분에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잖아. 나는 그런 이모가 아버지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 정말 이모 아니었으면 엄마랑 나랑 사이가 틀어질 때마다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엄마가 나한테 화풀이 할 때 나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야.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이 생생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와 이모 두 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를 포함한 셋이 같은 집에서 살며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며 부대끼게 되었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잠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가 둘이나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을 때도 있고 싫었을 때도 있었지만 셋이서 함께 사는 즐거움과 행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무척이나 엄하신 편이었고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회초리를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반면에 이모는 참 다정했고 뭐든지 제 편을 들어주시며 든든한 아군을 자처하셨죠. 아무래도 유대감 형성이 엄하게 혼쭐을 내는 어머니보다는 늘 제 편에 서서 막아주시는 이모와 더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모랑 더 친하게 지냈었는데 셋이 함께 살면서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아주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거든요. 저희 엄마와 이모가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서 합심을 해서 포부를 가지고 음식점을 열었는데 장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 그런 건지 의욕만 앞서게 되었고 큰 돈을 투자해서 열었던 식당이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요즘 장사는 말이야.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되고 차별화된 고급화가 필요하다 하더라고. 아이 물론 강남이나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데는 자리가 워낙 비싸서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더라. 뭐 동네 장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급화된 음식점을 차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와보지 않을까? 맞아. 가격이 좀 비싸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 나도 언니랑 똑같은 생각이야. 동네가 강남보다 후지다고 해도 말이야. 사람들 입맛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 우리는 차별화된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음식 가격이 매출을 좌지우지할 텐데 너무 비싸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 걱정해서 잘 안 오지 않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넌지시 반대 의견을 내지만 고급화에 꽂힌 어머니와 이모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결국 식당은 식당대로 망하고
돈은 돈대로 털리고 빚만 잔뜩 안게 되었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식당은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공부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19살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는 걸 보면서 저도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형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엄마와 이모를 따라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아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다시 웃음꽃을 피우길 기다렸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그런 현실에 타협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눈을 낮추니까 되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긴 하더라고요. 월급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긴 마련이지만 저는 당장 가족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감지덕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고졸이었지만 나름 승진의 기회도 공평하게 잘 주어지고 임금에서도 별 차별이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딱히 생각하여 이것저것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회사 사수님들 덕분에 이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뼈를 묻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사심도 생기게 되고 조금이지만 월급도 꾸준히 오르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어머니께서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고 이모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저희 셋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로를 챙기며 10년간 고생을 한 끝에 빚을 전부 청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빚을 갚는 날에는 강인하게 버티는 줄만 알았던 저희 어머니께서 오열하시는 걸 보고 저랑 이모도 같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울었죠. 그날 저녁에 어머니와 이모와 소주를 한잔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는데 그 소주가 얼마나 달던지 그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빚도 다 갚았겠다. 아예 드디어 우리 가경이 예쁜 옷도 사 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 그동안은 돈 아깝다고 몇 년째 거적대기 같은 옷만 입더니만 이제 우리도 살림살이 피는 일만 남았다. 다들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했고 우리 가경이 귀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고. 가경아, 이제는 옷 살 때 가격 생각하지 말고 아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사. 이제는 그래도 돼. 아유, 워낙 짠순이처럼 살아와서 가격표 안 보고 턱턱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모도 이제 병원비 아낀다고 파스 붙이지 말고 아니 가서 물리치료 바로바로 받고 그래.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빚 갚을 일 없으니까 그래도 된대. 언제 갚나 막막했는데 우리 가경이 나이 30에 다 갚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엄마는 또 악착같이 우리 가경이 시집갈 비용 모아야지. 아유, 이제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면서 무시당하고 관절 아픈 거 참으면서 그러지 말고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소소한 일거리 찾아서 해. 10년 동안 나도 월급 많이 올라서 빚만 안 갚으면 충분히 엄마 용돈 주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시집이야. 이 집안에 남편 있는 사람 어디 있다고? 평생 엄마랑 이모랑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서운한 소리 하지 마셔. 드디어 저도 저를 꾸미는 일이라는 걸 해볼 수 있게 되었죠. 20대 때는 일만 하느라 빚만 갚느라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살았고 늘 긴장감의 연속이었거든요. 빚쟁이들이 언제 돌변할지 몰랐기 때문에 남자도 없이 여자 셋이 사는 집은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빚을 다 갚아냈으니 그 인간들과 더 이상 연결고리도 없었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 나이 30이 어떻게 보면 꺾인 나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달리 보면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30%밖에 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던 걸 드디어 그만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진상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빚 다 갚아내고 모든 걸 청산할 수 있어서 감사함도 느꼈죠.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살림 돌보며 푹 쉬게 되니까 또 좀이 쑤셨나 봐요.
평생 저를 먹여 키우느라 빚을 갚느라 일을 하셨던 분이시라 집에서 빈둥빈둥 있는 게 적성에 맞지 않으신 거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크게 말고 작게라도 뭔가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시장 어귀에 반찬 가게를 하나 차려서 이모와 함께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부터 식당을 열 정도로 음식 솜씨가 참으로 좋으셨고 가정부로 일을 하시면서 반찬을 만드는 것에는 도 같으신 분이라 그런지 반찬 가게를 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번에 시장 어귀에 자리를 봐놨는데 아이 글쎄 이게 운명인지 뭔지 네 이모 퇴직하고 받을 퇴직금 털어넣으면 딱 되지 않겠니? 어차피 작게 장사를 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도 없고 장사가 잘 안 된다 한들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구나.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힘들어. 그래, 내가 또 퇴직금을 생각을 못하고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는 우리 언니 말을 흘려들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딱 나오지 뭐야. 우리가 또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니. 예전 경험을 기회 삼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한다. 아직 나이도 이 정도면 젊은 거지 뭐. 걱정 안 해. 엄마 음식 솜씨 좋은 거야. 자타공인이고 이모도 격리일하면서 돈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반대를 하겠어? 그럼 앞으로는 반찬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겠네? 아, 나 살찌겠다. 너는 빼짝 말려서 살도 좀 찌고 그래야 해. 시장이나 자릿세도 괜찮아서 유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더라. 게다가 네 엄마 반찬 솜씨면 말이야. 단골 손님들도 금방금방 늘어날걸. 이러다가 정말 내 돈 버는 건 아닌지 몰라. 시작부터 김칫국 그만 드시고요. 시장 어기면 자리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내가 뭐 도와줘야 하는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고요. 계약할 때 계약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 알지? 절대로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현명하게 계약해서 운영해봐요. 자신만만했던 어머니와 이모의 말처럼 정말로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면 우리 가게 이름을 댈 정도로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반찬 종류도 다양했고 지인분들을 통해 젓갈도 들여다 놓으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을 해서 대량으로 주문을 해갈 정도로 장사는 성황을 이뤄냈죠. 저는 점점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 말을 했던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우리 엄마, 우리 이모와 함께 살길 바라고 있었죠. 물론 비혼이라고 해서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로움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니와 이모 셋이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는 이야기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그냥 나의 든든한 아군 편에서 살 걸 제가 뭐하러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혼전 임신이 예단이다, 저출산 시대에 애국하는 일이다 하면서 임신을 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도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은 대중교통에도 임산부 자리가 떡하니 있을 만큼 임산부를 배려해주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미치겠죠. 하지만 아이와는 별개로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이라는 걸 선택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질 못했거든요. 물과 기름 같은 게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말을 많이 하던데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낸 아들에게 갑자기 짝지가 생겨버렸으니까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죠. 본인이 생각한 며느리의 느낌과 제가 너무나도 달랐었나 봐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예쁘다, 예쁘다 해줘도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시작부터 틱틱거리니까 당연히 저도 엇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인데 시어머니는 또 제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고 시댁의 길을 우습게 한다고 말을 하셨죠. 제가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강단 있는 사람이라 제 뜻대로 강단 있게 행동을 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꺾지 못해 저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이야 살갑게 인사도 하고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해야 예쁘다 해주지. 이건 뭐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가 제일 잘났네 하고 있으니까 어디 정이라도 붙일 수 있겠어? 아이 말 맞다나 요즘 시대가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없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세상이라지만 그것도 다 집안 법에 따라야 하는 법이지. 아이 우리 집안은 그런 평등한 집안이 아니야. 앞으로 제가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아이 키우랴 남편 내조하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님까지 절 안 도와주시니까 참 힘드네요. 예전에는 말이야 그 모든 걸 스스로 해내면서도 잘 챙겼어. 네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챙기지를 못하는 거지. 어찌 된 게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곱게 네네 하는 법이 단 한 번도 없니? 나는 말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는 어찌 된 게 그런 마음가짐 하나 없이 살아. 시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핀잔을 주었고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딱딱 하면서 지냈죠. 제가 뭐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번 하시더니만 친정어머니께서 해서 보내주신 반찬이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돈 주고 사 먹기는 아까운 것 같고 하니까 자꾸 저희 집에 와서는 애를 봐주겠다 핑계를 대곤 반찬을 그렇게 훔쳐가는 것입니다. 내가 애 자는 거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도 가서 한숨 눈부지고 와라. 그나저나 그 지난번에 먹었던 김부각이랑 마늘장아찌는 어딨니? 그거 참 맛있더라. 내가 오늘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너 자고 있는 동안 냉장고에서 꺼내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석박지는 혹시 없다냐? 내가 석박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좀 받아와라. 처음에는 그래도 눈치를 좀 보면서 가지고 가는 듯 했는데 나중에는 락앤락 통까지 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반찬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일부러 친정어머니와 이모가 해다 주신 반찬이었거든요. 교묘하게 제가 꼭 애기 보느라 바쁜 타이밍에 가지고 가시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저도 그냥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시어머니께서 오겠다고 연락을 주시면 반찬을 있는 대로 다 꺼내서 먹어버리고 베란다에 반찬을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이제는 뭐 사돈이 반찬도 안 만들어 주신다니? 아니 어떻게 사위네 집 냉장고가 이리 텅 빌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뭐랑 밥을 먹으라고? 아이고, 네가 가서 부지런하게 그 반찬이라도 재워놨어야지. 그거 제가 다 먹어서 그래요. 어제 저녁까지 남편이랑 밥 잘 챙겨 먹었고요. 오늘 저녁은 대충 배달시켜 먹고 내일 친정집 가서 반찬 달라고 하죠 뭐. 어머님, 내일부터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고 하셨죠? 한동안은 반찬 못 가지고 가시겠네요. 아니, 일부러 반찬 안 가지고 온 거 아니니? 나 못 가져가게 하려고?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냉장고가 꽉꽉 들어차 있더니 그걸 다 먹었다는 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네가 출산을 하고 살도 못 빼고 이렇게 뚱뚱하지. 다이어트는 안 하니? 밥맛이 좋다고 하마처럼 먹으면 말이다. 살이 빠지겠어? 우리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출산을 했으니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아이를 키우느라 운동도 못하고 다이어트 할 시간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육아가 얼마나 노동인지 잘 아시면서 밥이라도 제때 잘 먹어야죠. 그리고요, 제가 뚱뚱하다고 남편 보기가 왜 부끄러워야 돼요? 남편이 살찌는데 도와준 것도 없고 살쪘다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냐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죄다 늘씬늘씬하더만
우리 집 며느리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지. 그 맛있는 걸 혼자 다 처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라니까. 너 그렇게 뚱땡하게 살다가 우리 아들 바람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나 같으면 불안해서라도 살 빼겠다. 너 몸무게 몇이니? 제 몸무게는 왜요? 아 참나. 어머님 그리고요. 바람은 뭐 아무나 나는 건 줄 아세요? 돈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돈도 개뿔 없어서 반찬도 못 사 먹고 공짜로 얻어먹는 중인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적으로 받쳐줘야 바람도 피우죠. 남편 얼굴 보고 누가 들러붙겠어요? 뚱뚱해서 걸어다닐 때마다 쿵쿵 소리를 내는 며느리가 지금 우리 아들 외모로 깔아뭉개는 거야? 아이고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을 까? 나 참 어이없는 게 누군데 콧방귀를 끼고 그래? 우리 아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신뢰감이 상승하는 얼굴 아니니? 내 주변 친구들도 우리 아들 정도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아이 그럼 설마 어머님 친구분들이 어머님 앞에서 네 아들 못생겼다 하겠냐고요. 그리고 저만 늙고 살찐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꾸미고 다녀라 살 빼라 하세요? 남편한테도 똑같이 잔소리하면 몰라요. 남편도 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람 피우면요 당장 이혼해야죠. 바람난 남편 마음 돌려보겠다고 살을 빼는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위자료 톡톡히 뜯어내고선 이혼을 해야지. 온 동네방네 바람 피운 놈이라고 소문도 내야 하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었죠. 한바탕 싸운 뒤에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참 화딱지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결국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쭉 늘어놓았더니 남편도 한숨 푹푹 내쉬면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니 살을 빼라니 그런 이야기는 왜 하고 그러세요? 저희 부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와이프가 곱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랑 사이도 더 나빠지는 지름길이라고요. 자꾸 저희 집 찾아오지 마시고 그런 분란 일부러 일으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니, 아들놈이 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마누라 싸고 도는 게야.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뭘 믿고 평생을 키운 건지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멈출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제가 반찬을 숨기고 안 주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몰상식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저희 친정어머니와 이모가 하는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내놔라 강짜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정말로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돈, 내가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매실장아찌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장아찌 종류는 다 좋아하거든. 내가 일부러 물건값 아끼라고 락앤락통도 들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장아찌 좀 종류별로 담아봐요. 며느리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쬐끔 가져가려고 하면 독이 눈에 뜨고 나를 보더라니까. 아유 무서워서 반찬 달라고 말이라도 하겠나 원. 당연히 이모는 시어머니에게 공짜로 반찬을 주는 게 아까웠는지 친정 어머니께 눈치를 주면서 주지 말라는 식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딸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시댁 집안에서 예쁨을 받기를 원하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반찬을 달라고 하는데도 군소리 한번 못하고 달라는 거 다 퍼준 겁니다. 어쩐지 저희 집에 반찬이 있어도 어느 날부턴가 시큰둥하게 가져갈 생각도 안 한다 했더니만 친정어머니 가게에 가서 진상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하다 참지 못한 우리 이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일러바쳐 주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네 시댁이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언니는 말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드리자고 하는데 푼돈 버는 반찬 가게에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유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야기를 하겠니? 그 말에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죠. 콧김을 뿜으면서 달려가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갸우뚱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내가 오라고 난리를 쳐도 한번 올까 말까 하면서 말도 없이 찾아온 건 또 처음이네. 얘 잘됐다. 온 김에 내가 허리 아파서 그러니까 그 바닥 청소 한 번만 대신해주고 가라. 아니 얘 너 갑자기 남의 집 냉장고는 왜 가는 거야? 어라?
냉장고 문을 왜 열어?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 제끼니까 시어머니가 당황을 하면서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냉장고 속을 채운 우리 친정 어머니의 반찬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 엄마 반찬,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너 경우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가? 애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도대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시어머니 집에 와서 냉장고 문부터 열어? 그래서 그러는 시어머니는 대학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돈집에 가서 반찬 훔쳐오는 무식한 짓을 해요?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 집에 가서 반찬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가족인데 그런 것도 못하니? 그러면 뭐 매번 돈을 주고 사 먹기라도 하라는 거야. 내가 훔치길 모름쳐. 너 말 다 했어? 그냥 사돈이 주신 거지. 아니요. 저 말 다 안 했는데요. 이제 우리 엄마 반찬 가게 가서 반찬 훔치는 짓 그만하시라고요. 어떻게 돈 한 푼 안 내고 이거야말로 무전취식이지. 어머님은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야? 어디서 그딴 말을 하고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분에 이기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달려오길래 재빨리 의자로 앞을 막아버렸더니 의자 다리에 걸려 자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곡소리를 내길래 그런 걸로는 안 죽는다고 앞으로 우리 친정어머니 가게에 가서 진상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단단히 하고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니만 글쎄 다리를 다쳤다네요. 저한테 어찌할 거냐고 따지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치료비 내놔라.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뭐 너한테 고소장이라도 들이밀어야 하니?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겠어. 고소장 보내버린다 정말. 어머나 의자를 피하지 못해서 자빠진 건 시어머니시면서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데요. 아 고소하시던가요. 어디 한번 받아주나 고소장 보내보시죠. 그렇게 한마디 쏴주고는 연락도 피해버리고 안 받았어요. 하라면 하라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글쎄 며칠 뒤에 저희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도착한 거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희 친정어머니가 요즘 우리 시댁에 가느라 반찬 가게 일도 전혀 못하고 아주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했더니만 글쎄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셨더군요. 아니 너랑 다투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다던데. 그래서 언니한테 병수발 들으라고 해서 언니가 매일 4시간씩 너네 시댁에 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오고 있어. 그 말에 식겁을 하고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냅다 소리를 지른 다음에 눈물을 삼키면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시댁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친정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굳어버리고 친정어머니는 저를 보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친정엄마를 끌어냈어요. 제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힘으로 질질 끌어냈죠. 엄마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도대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죄인처럼 이러고 있냐고. 예, 너 때문에 다치셨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하니? 당연히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도와드려야지. 친정어머니께서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얼굴을 하고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다리에 깁스를 했다는 것도 글쎄 석고를 덧댄 그런 깁스가 아니라 대충 압박붕대로 휘감아둔 간이 깁스 같은 거였어요. 고작 저런 걸 해놓고 지금 다리를 다쳤다고 우리 친정엄마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켰다는 게 미쳤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부려먹어요? 어머님 정말로 다리 부러지고 싶으신 거 아니면 우리 엄마 불러낼 생각하지도 마세요. 뭐가 어쩌고째?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어? 어떻게 이렇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 사돈,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며느리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진짜로 다리가 부러지고 싶은 거 아니냐고? 나 지금 다리 다쳐서 쩔뚝거리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아픈데 집안일을 어떻게 해 그럼? 내 2 다리가 멀쩡하면 몰라도.
그렇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난리를 치는데 제가 열받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척 쩔뚝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뜨거운 정수기 물을 받아서 다쳤다는 다리 쪽으로 확 뿌려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악소리를 내면서 펄쩍 뛰며 피하는데 그거야말로 시어머니가 진정한 꾀병을 부렸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하는 행동이었죠. 엄마 이거 봤지? 우리 시어머니 이거 다 꾀병이야.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엄마 이런 짓 하지 마. 어머님도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는 순간 이혼해서 남남되는 겁니다. 뒤늦게 저를 따라온 남편 또한 그 모습을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하고서는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쳤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아들까지 제 편을 들고서니 시어머니는 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챙겨서 반찬 가게에 모셔다 드렸죠. 그때까지도 차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하게 있었어요. 불효녀는 저이니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속을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친정어머니께 위로는 못할 망정 뭐가 부족해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는 헛소리나 내뱉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친정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엄마도 바보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한 것까지 다 싸잡아서 본때를 제대로 보여줄 거야. 다 우리 딸을 위해서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는 그저 친정어머니께서 저를 타이르려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러가게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저희 친정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일이 기억을 해내고 싶지는 않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로 연락이 한 통도 없는 거냐 하며 남편에게 닥달을 했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명절에 얼굴도 보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로 쭉 지내고 있었죠. 남편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백수가 되었고요. 저희 친정어머니와 이모 또한 반찬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3년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찾아 하고 있었기에 사는 것에는 걱정은 딱히 하지 않고 살았죠. 남편과 저는 그 사이에 친정엄마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칠순잔치를 제대로 열어드리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고민을 하다가 친정엄마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자 싶어서 말을 했더니만 저희 부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식당에서 대충 하는 게 어때? 이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어차피 사는 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어서 주변을 챙기지도 못했잖니. 올 손님도 없고 불러봐야 네 이모나 친구들 몇 명이 전부니까 크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구나. 식당에 룸 하나 빌려서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 친정어머니의 칠순 파티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고 선물로 용돈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식당 룸도 꾸며놓고 칠순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칠순잔치 당일에 고급 음식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말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떡하니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있다가 오후에 뭐 하니?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할 말도 있고 말이다. 오늘 무조건 만났으면 싶은데 말이야. 내가 오늘이 아니면 너희에게 말도 못 꺼낼 것 같다. 괜히 빙빙 돌려 말을 하면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했다는데 우리 남편이 거기서 장모님의 칠순잔치가 있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거절을 한 거죠. 시어머니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면서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남편은 혹시 모를 상황을 생각해서 죽어도 안 된다고 어딘지 말 못한다고 안 알려주려고 했대요.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하니? 아님 역병으로라도 옮길까봐 그래? 이참에 며느리한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해서 화해를 하고 싶고 내가 사돈 어른 생신이라는데 선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 어찌 된 게 아들이라는 놈이 나를 못된 인간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조용히 참석해서 선물만 전해드리고 오마.
남편은 시어머니가 약간 저자세로 나오며 화해도 하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다 하니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칠순잔치를 여는 식당 주소를 알려준 겁니다. 시어머니는 뭐 애초에 화해고 선물이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저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었던 건데 칠순잔치를 고급 음식점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열이라도 받았나 봐요. 아니,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하는데, 아우, 진짜 무슨 황소가 뿔난 것처럼 저에게 와다다 달려오시더니만 제 뺨을요, 그냥 있는 대로 확 갈겨버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대처를 하지 못했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고, 저희 아이는 엄마 하면서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남편이고 이모고 할 거 없이 전부 얼음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찢어지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 비싼 데에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시장에서 하는 반찬 가게도 망해서 없어진 건지 없애버렸더만. 그런데 감히 이런 고급 음식점에서 우리 아들 재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인연이 정말 돈을 펑펑 쓰네. 우리 아들 돈을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년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비싼 음식점에서 너희 엄마 칠순잔치를 해. 정말 뺨을 맞는 순간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뺨만 어루만지며 있었죠. 그러니 남편이 놀라서 대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사람들도 전부 보고 있는데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면 어떡해? 몰상식하다고 했어 지금? 아이고 너는 조용히 해. 네 호급 취급이나 당하면서 처가에 돈이 빨리고 있는 주제. 이혼해 이혼. 내 아들이 이런 등신 같은 짓 하는 거 더는 못 본다. 이혼해. 엄마가 혼처자리 좋은데 알아봤다. 격리로 일하는 아가씨인데 이혼은 했다지만 애는 없다더라. 저런 백수년보다 훨씬 낫지. 아유 이혼해. 그래요? 그래, 그럼 이혼하지 뭐. 우리 엄마 보는 앞에서 내 뺨을 쳐? 이혼해. 그래, 뭐 잘났다고 큰 소리야. 뺨 맞을 짓을 했지. 이 집이 얼마짜리 집인데 내가 홀에 가서 물어보니까 1인식 대가 18만 원짜리라고? 어이구야, 우리 아들 등골 다 빨아먹기 전에 내가 빼내야지. 감히 우리 아들을 호구 취급해? 네가 사람이냐? 응? 그 말에 남편이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기 위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거 놓으라면서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씩씩거리는데 남편이 울상을 짓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 아유, 엄마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 우리 장모님 가게야. 내가 재취업한 것도 여기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계열사라고. 시어머니는 순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얼굴 표정을 하시면서 하던 행동을 딱 멈추셨고 저와 친정어머니, 이모까지 전부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사별을 했지만 이모는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이모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모부가 이혼을 하면서 이모한테 집도 주고 재산 전부 다 넘겨주었거든요. 본인은 뭐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기로 했다면서요. 이모부는 가진 거 하나 없이 상간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빈털터리가 되고 저랑 친정어머니는 이모부가 해준 집에서 이모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모부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상간녀가 이모부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뻥 차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이모부는 이혼 5년 만에 후회하고 이모한테 울고불고 빌었는데 우리 이모 그때는 사는 게 바쁜 와중이었어서 안 받아주었어요. 이모부는 그 뒤로 그 누구한테도 정을 못 붙이고 혼자 살다가 3년 전에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모부가 운영을 하고 있던 식당을 이모한테 속죄의 의미로 넘기고 간 것이었어요.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식당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엄청 고급진 식당이었고 이모 혼자서 벅차니까 반찬 가게 팔아치우고 친정엄마와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초반에 매출이 쭉쭉 떨어져서 굿이라도 할 겸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우리 이모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 식당 차렸다가 망했던 것도 이모 명이었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친정엄마의 명의로 바꾸자마자 매출이 쭉쭉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친정엄마와 이모는 식당 매출이 막 올라가니까 유통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운영을 하던 식당이 한정식 집이었는데 밀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팔자 생각을 했고 코시국이 딱 터지면서 밀키트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당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에게 밀키트 사업을 맡기게 된 것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연락 끊고 살았으니까 이걸 전부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고요. 남편이 취직을 했다는 사실만 전해 들은 거죠. 거기다가 일부러 숨긴 것도 있긴 있었어요. 우리 집이 반찬 가게 할 때 시어머니가 맨날 털어갔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맨날 식당에 공짜밥 먹으러 올 것 같고 밀키트 내놔라 할 것 같아서 비밀로 했었죠. 정말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분명히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었잖아. 지금처럼 근황만 서로 전하고 지내자고. 이게 이게 전부 사돈의 것이라고? 밀키트 사업이라는 것도 사돈이 하는 것인데 네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장모님 이름으로 된 사업체지만 내가 맡아서 하고 있지. 장모님이 월급도 많이 주신다고.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입었는데 엄마가 초를 쳐.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 이혼할게요.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빈털털이 된 장남 데리고 금이야 오기야 새장가 보내서 잘 먹고 잘 사시던가.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면서 여태까지 자기는 잘하지 않았냐. 우리 엄마랑 인연 끊고 살 수 있다. 제발 잘못했다 하면서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한테 분 풀릴 때까지 치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데 시어머니는 기겁을 해서 남편을 말리면서 우리 아들 뭐 하냐 하는데 남편이 뿌리치면서 엄마가 뭘 잘했다고 말을 얹어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 남편이 인연 끊겠다 하니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나는 이제 남남처럼 생각하고 살 테니까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당신 아들이랑 이혼 무조건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당신도 말이야. 당신네 집 챙길 생각이면 이혼 각오해.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있는데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지. 남편이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3년 전에 시모 다리 다쳤을 때 시댁 가서 시모 뒷수발 들어줬잖아요. 그때 막말을 하고 폭언한 거를 다 녹음을 떠났더라고요. 이 녹음 파일 잘 들리시죠? 우리 딸이 이혼할 때 이 파일들 전부 다 증거 제출할 겁니다. 위자료 아주 단단히 물게 될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사색이 되어서 친정어머니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철두철미하다고 혀를 내두르면서 제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꼭 빼닮았다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한 핏줄인데. 시어머니도 사실 충격을 엄청나게 먹었을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인연 끊겠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결국 직원들 불러다가 시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내쫓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칠순잔치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잔치 내내 남편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고요. 내 눈앞에서 내 딸이 맞는 꼴을 봐야겠어. 내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사위고 뭐고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지만 자네가 울고불고 비니까 참는 거야. 알겠어? 그 뒤로 시어머니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연락을 하겠어요? 절대로 연락 못하죠. 아들도 연락 안 받고 저도 안 받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뭐 가끔 집으로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무슨 러브레터인 줄 알았다니까요.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왜요? 우리 집 고급 식당 한다니까 빌붙으려고 저러는 거로밖에는 안 보여서 다 불태워버렸더니만 활활 잘도 타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라도 꺼낼까 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 눈치 살살 보면서 사는데 이제서야 모든 게 바로 잡힌 느낌이 들어서 저도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짓이라도 하면 그때는 완벽하게 이혼하고 재미난 제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리러 오겠습니다. 뭐 물론 그때가 오면 안 되겠지만 그때까지 다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